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왜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컨설팅 업을 또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산업안전기사나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 삶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이라는 것 자체가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즐거워서 하는 것보다는 미루는 습관들을 희석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한 그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본을 쓰시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일 똑같은 루틴에 일상적으로 화이팅하게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접근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장의 영화 감독이 하는 말이 나름 매일 한두 시간씩 꾸물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7시에 본인이 일어나서 하기로 했던 그 대본 쓰는 거, 그 첫 장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책상에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술술 써진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더 액티브한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안전관리자가 왜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 업무를 한 지는 10년이 됐다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전관리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때 10년 전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라면은 많이 익숙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자가 되기로 한 때를 한번 돌아보면은 과거 그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병역 특례로 굉장히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현역 1급에서 3급이면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자격증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취업률이 낮습니다. 왜냐면은 군대 가는 게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안 가고 이 자격증 취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해서 또 면접 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우연히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첫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였는데 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병무청이죠. 병무청 가서 그 관련된 그 업체가 있거든요. 뽑을 수 있는 그 업체를 싹 서치해가지고 이 자격증이 필요한 업체 트라이를 하던 중에서 한 두세 군데가 선별이 돼서 제출하고 또 면접도 봤는데 정말 운 좋게도 한 업체에서 컨택이 돼서 면접 보고 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24살 때 병역 특례를 입대를 했고요. 남자로서는 적은 나이는 아니고 왜냐하면 보통 1학년 마치고 21살, 22살에 군대에 보통 입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카투사 준비하다가 카투사를 갈까 아니면 병역 특례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시간이 물론 뭐 소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2, 3년 되는 기간 동안에 카투사를 가면은 미군과 같이 복무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병역 특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산업 현장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장점 그리고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자유롭잖아요. 출퇴근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한 끝에 병역 특례에 24살에 입대를 했다. 자, 그리고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34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34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당시 현역병보다 1년 정도 더 오래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군대 대신에 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3개월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개월이 돼서 거의 3년을 다 채우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병역 특례에 입대했는데 여기서 내가 못 해먹겠다 하고 때려치우면 그 당시에는 3개월 만약에 회사에서 근무했으면 3개월을 1개월 쳐줍니다. 1개월 현역으로 근무한 걸 채워줘서 부대 배치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부대 배치 받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그리고 28살에 이제 산업안전기사나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고 29살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빠른 성공 가도를 거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으면 늦었지 굉장히 천천히 나아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다음 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살에 국립대를 졸업을 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죠. 보통 석사 하는 나이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시행착오도 겪고 그 다음에 페일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벼락 맞은 것들 채우느라 또 여름 학기도 많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암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9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 놀았다가 이제 30세가 돼서 30살에 안전관리 전문기관, 뭐 그때 당시는 대행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취직을 했다. 그래서 첫 직장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3년 동안 일했던 그 병역 특례 업체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장소하고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4개월을 근무하면서 제가 산업재해를 공식적으로는 한 건을 당했고요. 주계차가 회전하면서 그 뒷바퀴에 제 오른쪽 복숭아 뼈가 들어가면서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썰이를 풀려면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당했던 상황이라든지 얼마나 미흡하게 조치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정말 지금 안전관리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올바르게 또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런 순간들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눈물 났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그리고 이때 미흡했던 처리에 대한 후회가 단 1도 없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회사를 떠났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근로자분들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삼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지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하수도 플라스틱, 상하수도 파이프가 있죠. 그 검은색 PE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적장입니다. 위에는 야적장이고 12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뭐 6m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왼쪽 보면은 압출하는 공정에서 압축으로 쭉 떡가리를 뽑듯이 뽑아내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차라고 하죠. 차가 들어오면은 끈을 묶어서 일정 규격대로 실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지게차로 하고요. 그렇지만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수작업이 더 많다. 그리고 이런 부속품들 있죠. 이런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니까 이것들을 다 챙겨줘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이제 하나의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만 가지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 플랜지, 볼트, 너트, 뭐 고무, 가스켓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속 같은 것들도 낱개로 포장하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 강도가 심한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적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여기가 시골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주변에 매점이나 어떤 현대화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엔 춥습니다. 그래서 눈도 이렇게 많이 오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이 휴게 시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고 여기가 창고입니다. 창고, 많은 창고지만 부품 쟁겨놓는 곳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밖에서 찍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조도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그렇죠. 안전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일만 하고 34개월 빨리 때워서 제대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현장 자체가 두 갈래 길인데 굉장히 위험하고 지게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한 장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은 이게 지게차 작동유에 오일, 유압유가 다 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끄러울 수 있겠죠. 전도의 위험이 수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안에 휴게 시설이 있긴 한데 팀장님이 컴퓨터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단 사원들은 못 들어가요. 괜히 눈치 보이 못 들어가고 이 선풍기 한 대 있죠. 밑에서 3명이서 앉아서 선풍기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하루에도 땀으로 옷을 한 3번씩 적시고 말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굉장히 잘생긴 LFE 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보다 지금 제가 몸무게가 한 30kg 더 찐 것 같아요. 이때는 참 적정 체중이었고 나름대로 샤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때 허리도 아프고 응어주춤하죠. 이때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 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복대도 찼어요.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마대대를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성할 날이 없고요. 무릎
그리고 어깨 다 아팠습니다. 다 아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야 당연히 했겠지만 지금 돌아간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이런 생각이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지게차 사고를 당하면서 열악한 산업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같이 일했던 한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도 지게차에 깔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파이프 더미에 깔려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지게차 운전을 주로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멀티입니다. 상차를 하기도 하고 끈도 묶기도 하고 지게차 운전해서 부속을 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게차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게차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고장 나기 때문에 기름도 줄줄 새고 잘 안 고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가 뭔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말을 못 해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지게차 하나도 고쳐달라고 하면 굉장히 늦게 반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왜 고장 났는지 역으로 묻는다면은 이 근로자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굉장히 기가 눌렸던 그런 얼굴, 그리고 약간 반항심이 있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이제 나름대로 행복했던 것은 이 같이 병역 특례했던 동료들과 짧게나마 히히덕거리면서 뭐 회사 욕도 하고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군대는 갔다 옵니다. 기초훈련은 받기 때문에 군사훈련은 받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적장에서 이게 일정량의 파이프들을 묶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지게차로 싣고 끈 묶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상하수도 이음관 자재입니다. 아까는 파이프였고, 파이프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보내주는 가공 파트입니다. 가공 파트고, 이런 부속품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컨테이너 아닙니다. 그래서 잡부입니다. 잡부. 말은 뭐 창고 직원인데 잡부예요. 그래서 운전도 해야 되고 끈도 묶어야 되고 상차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컨테이너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세 번도 들어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를 푼다고 하거든요. 컨테이너 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컨테이너를 직접 손으로 퍼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단관 자재들입니다. 자재들인데 이 구석구석에 다 박아놔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끈으로 묶어서 지게차로 당깁니다. 바깥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죠. 자, 문 열면 다 무너집니다. 한 대 맞으면은 머리 깨집니다. 저 맞아봤어요. 자, 이렇게 작업이 열악합니다. 작업 방법도 열악하고 작업 순서나 뭐 이런 매뉴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도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제가 34개월 근무하면서 안전모 착용하고 이래라 한 번도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낑낑대면서 올라갑니다. 한 여름에 4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도 안 줘요. 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멀리 있는 식당 가서 퍼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푸는데 2-3시간 걸립니다. 꼬박 2-3시간이에요. 자, 이 일을 하고 또 밖에 나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은 지게차 위에 내가 싫어하는 형님이 있어서 이런 마대를 올려놨습니다. 못 움직이게. 자, 그런 추억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하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나무로 엮어서 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되겠네요. 수출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차하러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위험점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상으로부터 몇 메다입니까? 2m 이상이 되겠죠.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소 작업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2명이서 올라가요. 끈을 양쪽으로 다 묶는 겁니다. 물론 이 한 다발씩 묶기도 하지만은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의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끈 묶다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한겨울 사진 있죠. 자, 야적장이 외죠. 야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얼음이 얼려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일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자, 그러면 얼음 다 얼려 있고 그냥 우리 신발 신고 올라가요. 안전하긴 하지만은 다 미끄러 나갑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당기기 때문에 줄을 당겨야 됩니다. 그냥 느슨하게 하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이 끈을 당기다가 뒤로 떨어지면은 바로 추락사입니다. 추락사. 자,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이 파이프로 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게차가 여기다 잘 실을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뒤에 쳐다보고 있는 기사님 맞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끈 묶으려고 서 있다가 적재된 다발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절이나 골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위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모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끈 제대로 묶어야 되지만은 안전대 시설이나 여기에 추락이죠. 여기는 추락이죠. 2m 이상이니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 안전관리자가 결심한 그때로 돌아가서 저는 하나하나 자격증을 취득했고 브로드하게 또 내로우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 힘든 순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또 배워가야 되지만은 이런 순간들이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왜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일로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